예전부터 부모님께서 항상 당부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그래서 전 친구가 없거든요. 하나 씨 같은 경우에 좋은 친구 좀 많이 있어요? 저는 항상 먹으러 다니는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먹방 친구. 항상 학교 수업이 끝나면 무조건 떡볶이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먹는 정이 정말 깊어요. 친해지려면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식구라는 게 같이 밥 먹는 거죠. 그럼요, 맞아요. 예. 자, 스타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오늘도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소식들을 준비했는데요. 데스노트로 전락한 절친 노트, 정준용과 친구들. 성견 지면이 빛났다. 선악감묘사, 광희. 월드클래스 인맥부자, 정준호. 초호화 라인업, 눈호강 조인성 패밀리. 무명부터 톱클래스까지 변요한 사단. 여배우들을 만나서 뭐할까? 은밀한 여배우들의 정모. 가입 승인 필수, 인성갑, 요정집단, 요공단. 인맥 탄생의 성지, 나래바에선 무슨 일이? 사모임의 좋은 예, 하미모, 따사모. 팬에서 절친으로 성공한 덕후스타들은 누구? 좋거나 혹은 나쁘거나 연예계 인맥의 흑과백. 풍문으로 소쇼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풍문은 뭔가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네. 최근에 이 말의 중요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정준영 씨와 그의 절친들이 속해 있는 단톡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시청자와 팬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연예계 마당발로 알려졌던 그 정준영 씨 정말 황금 인맥이었거든요, 연예계. 네. SNS에 예전에 막 수많은 연예인들이 다 팔로우를 맺었는데 지금은 언팔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정준영 씨의 그 단톡방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비난을 받게 됐죠. 네. 정준영 씨는 평소 연예계 절친으로 네티즌들이 최근에 F4라고 부르는 승리, 최종은, 그리고 용준영, 이종현 씨를 뽑으면서 이제 우정을 과시했는데요. 이제는 단톡방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회동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나란히 이제 광수대에 출석한 모습을 보면서 뭐 많은 분들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대신 친구 따라 경찰서를 갔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좀 씁쓸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혐의 조작 왜 시도하셨습니까? 혐의 조작 왜 시도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인맥에 나쁜
스타가 있을까요? 아마도 뭐 다들 생각하는 그분이 아닐까요? 바로 승리라고 생각하는데 예. 같은 멤버인 탑이 이런 얘기를 했죠.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이상해 보여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말이 씨가 된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요. 근데 최근에 승리 씨 그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말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승리 씨가 내가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어울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서 아니 누가 할 말을 서로 할 말을 본인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다고 지금 남 탓을 하는 건가 약간 조금 황당했거든요. 성접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과 드러내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가수 승리가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불법 촬영을 공유한 적 있습니까?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해서 조만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스윗하게 제 생일이고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그리고 오늘 버닝썬 파티는 프라이빗 파티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린 사모님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승리가 돈 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약간 그렇게 됐어요. 톡톡 터진다. 이렇게 이제 인맥으로 흥했던 이들인데 인맥과 함께 또 폭망의 길을 걷게 되면서 친분이 있던 스타들도 손절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절한 스타들은 누가 있나요? 일단 그 M본부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정준영 씨가 황금폰의 존재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함께 출연했던 사람이 바로 가수 지코 씨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코가 우리 집에 와서 황금폰을 찾더니 자기 것처럼 정독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코 또한 정준영 휴대폰에 담긴 뭐 여러 가지 몰카를 본 것이 아니냐, 뭐 포켓몬 도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근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지코 씨는 SNS에요. 당시 해당 휴대폰을 본 건 지인들의 연락처 목록뿐이다. 그리고 정준영과는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지도 오래됐다라고 해서 발빠르게 해명을 하면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네, 그 정준영 씨와의 친분 때문에 네티즌들이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있는데요. 한때 절친이라고 불렸던 바로 최태준 씨와 에디킴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사실 다른 분들도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들은 아직 입장 발표를 하지는 않은 건가요? 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 일부 누리꾼들이 악플을 좀 달고 있어요. 뭐 너도 본 거 맞지? 절친이지 않니? 실망이다라는 글을 달고 있는데 이걸 섣부르게 추측으로 2차 피해를 만드는 건 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요. 예. 뿐만 아니라 그 문채원 씨가요. 정준영 씨의 SNS에 있는 다수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게 이렇게 포착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좋아요 눌렀던 거는 그것까지 뭐, 그게 뭐 문제되지 아니, 않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이 있고서 있고 나서 갑자기 좋아요가 막 눌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런 상황에서 웬 좋아요지 정말요? 했는데 이제 그 소속사에서 나서서 해킹당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거죠. 예.
문제네요. 정준영 씨가 평소에 친분 있던 스타들도 많고 인맥이 워낙 넓었어서 이런 언팔 사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정준영 씨와 친분이 있는 스타들의 움직임이 보통 지금까지 몇 명 정도인가요? 일단 이들 외에도 정준영 씨를 언팔하거나 그와 함께 찍은 혹은 그가 있는 이런 동영상들을 삭제한 연예인들이 대략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다. 근데 사실은 뭐 저도 이 녹화하는 이날 계속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발 언팔하라라고 이제 막 제 팬들이 거꾸로 막 요청을 하셔서 언팔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예인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최종훈 씨와 손절한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같은 그룹의 이홍기 씨인데요. FT 아일랜드의 한 일본 팬이 이홍기 씨 SNS에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부탁이야, 최종훈 손 놓지 마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또 댓글에 이홍기 씨가 포기야 라고 남겼습니다. 사실 굉장히 착착한 심정이 드러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이홍기 씨가 뭐 조언도 했고 충고도 했고 막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풍문단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맥에 대해서 또? 인맥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맥은 사실 굉장히 긍정의 인맥들도 있죠. 그 인맥에 포함됨으로 해서 서로가 시너지를 내면서 서로 좋아지는 이런 인맥도 있는 것 같고 이 경우는 거의 파멸의 인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준영 씨나 또 승리 씨 요 그룹들은 지금 사실 인맥 중에 한때는 가장 빛나던 인맥이었는데 그 인맥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인맥들인 거죠. 이번 정준영 씨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선악감별사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성견지명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스타가 한 분 있어요. 네, 바로 광희 씨인데요. 얼마 전에 전역했잖아요. 정준영 씨랑 이후에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정준영 씨가 광희는 같이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 프로그램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만 집중한다. 연락해서 놀자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좀 답답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광희가 약간 좀 숙맥 같고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때 그 정준영 씨가 내민 손을 광희 씨가 잡았더라면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한도전에 출연하고 있을 당시인데 나가서 술 먹고 잘못하면 이제 프로그램한테 이제 좀 피해가 갈까봐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그때는 그냥 재밌게 웃으면서 넘겼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광희가 뭔가를 알고 그런 게 아니냐 지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신기하네. 네, 광희 씨는 저희 결혼식 들러리도 섰고 저랑 친합니다. 그 얘기를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만큼 끼리끼리가 어울린다는 얘기죠. 광희 씨가요, 대마초 흡연으로 무리를 일으킨 탑씨를 보고요. 이 형 눈이 이상해! 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예능에서 이제 다 재밌자고 한 물론 했는데 이게 뭔가 그거 있잖아요. 맞아 떨어질 때 상황이 사람들이 소름라고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 되면 광희 씨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정확하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사람 볼 줄 아는 광희 씨는 평소에 어떤 분들하고 친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광희 씨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그 연예인들은 일명 광라인이라고 불리는데요. 광라인. 임시완 씨나 태견 씨 그리고 태양 씨도 있어요. 특히 태양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빅뱅 멤버 중에서 유일하게 이상한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은 클린 멤버라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평소에 약간 바른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광희 씨의 인맥 클래스가 굉장히 좀 청정하다. 그럼요.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반짝. 저는 항상 놀라는 게 광희 씨가 사석이나 이럴 때 보면은 진짜 순한 말이 있잖아요. 순한 말만 걸어서 이렇게 떠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떨 때마다 와, 쟤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평상시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오히려 평상시 모습이 되게 차분해요. 일 외에는 조용히 있는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그 비슷비슷한 부류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게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끼리끼리 만난다는 얘기 하잖아요. 유유상종.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예. 연예인들은 특히 더 그런 게요. 인간관계가 사실 비연예인들하고 이렇게 넓어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좁은 인맥 안에서 또 나와 맞는 사람들을 찾는 게 쉽지 않아서 친한 사람들 이 사모임은 더 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슬리피 씨 같은 경우엔 딘딘 씨나 뭐 이렇게 그 진짜 그렇죠. 실제로 사석에서 이렇게 만나시고 친하시고 뭐 같이 뭐 랩 같은 거 연구하시고 그러시는 편이세요? 아무래도 둘 다 이제 그 아무 일이 없을 때부터 친해서 어디 가서 누구 친해요 하면 저 딘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딘딘이 누군데요? 이런 그때만 해도 둘 다 어떻게 예능을 하게 돼서 갑자기 요즘은 그 딘딘이 동생인데도 슬리피 방송을 좀 섭외해주고 꽂아주기도 하고. 선배이자 형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 좋은 인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인맥에 나쁜 예가 또 누가 있을지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까요? 작년이었습니다. 6억 원대 도박 자금을 빌린 지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90년대 걸그룹 멤버에 대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주인공은 바로 SES의 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걸그룹 멤버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같은 그룹이었던 유진 씨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자 이제 슈 씨는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해당 연예인이다 이렇게 밝혔죠. 이게 그 당시에 네티즌들이 굉장히 정체를 궁금해하는데 단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90년대 활동한 요정 같은 걸그룹 딱 두 팀이에요. SES와 핑클.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단서가 더 나옵니다. 국내 카지노에 출입을 했다. 이 얘기는 외국 최소한 이중 국적자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딱 2명, 유진과 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하고 슈의 이름이 같이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슈가 더 이상 유진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유진이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의심받는 것을 보고 실명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라고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유진 씨가 둘째 출산을 앞둔 만삭이었거든요. 어떠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주면 안 된다고 본인이 생각했죠. 당시 유진 씨의 심정은 많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까요? 극도의 안정을 취해야 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막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그 내용이 도박자금 사기 혐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억울하고 그랬을지 상상이 잘 안 가네요. 네. 본인이 이제 아니란 건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요. 그거에 따른 사실 큰 억울함이 있었다기보다는요. 슈 씨를 걱정했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내가 아니면 나 아니야 다행이야라는 게 아니라 그 상대가 다름 아닌 정말로 중마고나 다름없는 슈였기 때문에 역시 당시 유진 씨가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상상을 했을까요? 근데 그 슈 씨라는 거를? 본인도 바로 몰랐을 거예요. 보도가 결정적으로 나오고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했겠죠. 네, 이후 슈 씨는 해외 상습 도박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너무 끔찍하고 너무 화가 나고 창피스럽고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그리고 사회의 질타를 통해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네, 이후 슈 씨는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여행지에서 휴양을 즐기는 듯한 그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자숙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뭐 해외에 놀러 다니냐라는 이런 좀 지탄을 받았었죠. 네, 슈가 재판 이후에 법원에 나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다 언니와 유진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논란 때문에 90년대 요정이었던 SES가 좀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타들의 인맥. 스타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인맥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다른 분야도 그런 데가 좀 더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어떤 객관적인 평가하는 게 쉽지가 않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나 누군가의 추천 하나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분명히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뭐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서 내가 좋은 어떤 배역이 캐스팅이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 어쩌면 좋은 인맥을 다른 직업군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재력가 분들이 약간 연예인 인맥 자체를 되게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한없이 뭔가를 되게 베풀어주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그 연예인 입장에서는 뭐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막 뭔가 해주고 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친하게도 지내고 집에도 막 왕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랑 이제 연예인이랑 친한데 이 사람이 자꾸만 밖에 나가서 이 연예인 얘기하고 다니는 거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연예인한테 넌지시 물어봤어요. 근데 전혀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건 맞는데 내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선배님 때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반대로요.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일적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보다는 정말 인간적인 관계를 원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드라마 속에 아닌 실제 그를 아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나에게 맞는 친구가 생겼을 때 라이벌이 아닌 그냥 친구로 인정할 수 있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같은 뭐 여배우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도 가장 나에게 진정한 친구로 찾고 싶은 거는 그냥 저희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인맥이 월드클래스급 스타가 있죠. 있습니다. 연예계 대표 인맥 마당발이 있습니다. 네. 인맥 대통령이에요, 이번에는. 네. 바로 배우 정준호 씨입니다. 이분 그 전화기 연락처가 무려 6,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년에 경조사 비만 무려 1년에 경조사 비만 무려 1억 5천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록이에요. 1억 5천이요? 와. 한 달에 정말. 정말요? 이거가 그렇게 많아요? 아마도 금액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도 물론 많겠지만 이분의 인맥이 어느 정도냐면요. 정준호 씨 결혼식에 아랍 왕족이 전용기를 타고 와서 축의금을 내줬어요. 과장이겠죠. 아니 진짜 결혼식 사진 그 찍히다 보면은 아랍 왕자님이 오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인맥 좋은 정준호 그랬는데 진짜 결혼식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인도에도 있어요, 인도에도. 인도에도 있죠? 네, 맞습니다. 정준옥 씨의 악수는 인도로도 뻗어가는데요. 인도 철강 재벌이랑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준옥 씨가요, 이 분에게 한국의 술 문화를 전파해요. 술자리에서 폭탄주 파도를 즐겨서 먹는다고 합니다. 인도 철강 재벌. 야, 철강 재벌한테. 야, 정준호 씨가 이제 연예계, 뭐 정치, 사회, 뭐 이런 걸 다 아우르고 이제 정계를 진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냐. 의심할 만해. 그런 합리적인. 네. 예. 근데 인맥의 비결이 뭘까요? 피곤함이죠. 밥입니다. 피곤함을 감수해야죠. 밥이라는데요? 밥입니다. 밥이요? 네. 밥이요? 밥입니다. 왜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친해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정이 쌓이죠. 맞아요. 그래서 정준호 씨는 일단 밥을 잘 사는 게 비결이라고 해요. 하루는 저녁 약속을 4개를 잡는 바람에 야. 그 4군데를 다 가느라 저녁에 소화제를 찾았었다고. 저는 이 정준호 씨의 이런 인맥 같은 경우는 인맥을 위한 인맥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만큼의 인맥을 나는 갖고 있다라는 것을 위한 인맥이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모르죠. 정말 마음을 나눌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영장류로서 최대한 신경 쓰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150명 정도라고 해요. 아, 150명 정도 인맥을. 네, 그게 이제 던바야 숫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6,000명 넘는다, 나는 뭐 10,000명에 뭐가 있다 이런 인맥은 허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사실은 봤더니 한 5,000명 가까이 되는 5,000명이 것 같아요. 돼요? 아, 홍석천 씨도 5,000명이요? 네,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허상이네요. 한 5분의 3은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인맥 예.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카톡을 조용히 이렇게 한번 올려봤어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게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암만 이렇게 해봐도 한 15명 이상은 내가 가장 근래까지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김가연 씨 생각보다. 근데 만약에 김가연 씨하고 그냥 연락 안 하고 그냥 가끔 지내던 사람이 김가연 씨 경조사에 전세기 타고 옵니까? 이거는 인맥이에요. 어쨌든 예. 나는 그건 인맥은 당연하죠. 인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정준호 씨가 정말 관리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혹시 풍문단 여러분 중에서 월드 클래스 인맥이 있으신 분이 E.T. 나왔던 드루 베리모어가 제 친구입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 맞아. 가져와가지고. 이팀지 알고 보낸 거 아니에요? 이팀지 알고. 진짜 좋아하는데 드루. 뭐 밥도 먹고 뭐 술 한 잔도 하고 미드에도 나간 적 있지 않아요? 이 사람밖에 안 됩니다. 잠깐 만나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야. 무슨 워셔스키? 워셔스키 형제? 자매, 자매. 저는 혹시 네. 보이스투맨 아세요? 맞아. 보이스투맨이 10년 전에 한국에 내한 공연을 왔어요. 근데 제 친구가 인맥이 있어서 이제 공연 끝나고 같이 술을 사석에서? 마시자고 한 거예요. 안 나갔어요. 왜요? 제가 너무 귀차니즘이 있어서 영어가 안 되고. 영어 안 되니까 안 나간 거 아니에요? 봐봐요. 영어 안 이런 되죠. 식으로 따지고 저도 유덕화 한국 왔을 때 바로 옆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따지면 나도 유덕화 처음 왔을 때 내가 인터뷰 땄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 기억 못해요, 중요한 건. 네, 연예계에는 저마다의 관심 분야나 취향으로 클래스가 다른 황금 인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들만의 특별한 사모임도 또 결성되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나도 끼고 싶은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연예계의 사모임 중에서도 인맥의 중심에 선 스타가 있죠. 네. 네. 바로 조인성 씨인데요. 네. 아, 조인성 씨. 우리 인성 오빠. 18살에 데뷔하자마자 바로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그런데 20살 무렵에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20대 초반의 조인성 씨 사진이 이제 자료화면에 나갈 텐데 그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지금과 달라요. 눈빛도 상당히 날카롭고 예민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 조인성 씨, 그러니까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젠틀맨이거든요. 그 이유가 데뷔 20년 차가 됐잖아요. 최근에서야 비로소 좀 뒤를 차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조인성 씨를 만나고 제가 딱 든 생각이 아니 이게 사심이 들어간 표정으로 시작을 하세요 다들. 아니 뭐 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근데 너무 시작을. 너무 광대가 올라보이는데요. 예, 조인성 씨를 만나고 제가 든 생각이 약간 아줌마스럽다 였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수다스럽고 굉장히 이것저것 참견을 많이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좀 털털해졌다, 많이 내려놨다, 왜 이렇게 변했냐라고 하니까 그 날카로운 시기를 거쳐서 지금 이 모습이 자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걸 느꼈대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이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자신이 사실은 데뷔하자마자 굉장히 나중에 뭐 정상을 찍을 때까지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대요. 그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것들,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고 그들에게 힘이 돼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런 사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이름만 들어도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 포진하고 있는 일명 조인성 패밀리고요. 네. 사실 뭐 경리단 패밀리이기도 합니다. 아, 경리단 조인성 씨 그 동생이 하는 커피숍이 경리단 딱 중간에 있거든요. 가끔 운이 좋으면 이 멤버들을 테라스에서 이렇게 막 수다 떠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영화네. 저도 아주
영광스럽게 한번 조인한 적이 있습니다. 조인성 패밀리와 살짝 조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광수 씨, 김기방 씨, 임주환 씨, 김우빈 씨, 도경수 씨, 배성우 씨가 배우 배성우 씨 이 라인에 또 있다고 합니다. 버킹에서 만났죠. 일단 뭐 김기방 씨 같은 경우는 조인성 씨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친구로 지내면서 절친이 됐고 이광수 씨는 조인성 씨하고 CF를 통해서 또 절친이 됐고 김우빈 씨 같은 경우는 조인성 씨 전 소속사 사이더스 HQ 이 소속 배우로 인연을 맺었고요. 막내 도경수 씨는 이제 조인성, 이광수 씨와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를 계기로 조인성 패밀리에 이제 막내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 좋았죠 이때. 이렇게 여행도 함께 같이 자주 간다고 해요. 맞아요. 사실 연예인끼리 스케줄 맞춰서 여행 가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정말 서로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서로 영화 뭐 VIP 시사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또 서로 가서 응원을 해주기도 하고 도경수 씨 같은 경우는 또 엑소 멤버잖아요. 네. 그래서 조인성 씨가 그 엑소 콘서트를 보러 일본까지 가서 뭐 응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끈끈한 우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경수 씨 어깨가 그냥 으쓱했겠네요. 조인성이 막 으르렁대면서 해주죠. 막 이렇게. 근데 라이언만 들어도 너무 영화 같은 조합이고 정말 그들을 본 눈을 사고 싶을 정도인데 평소 조인성 씨 집을 아지트 삼아서 자주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만나면 뭐 어디 가서 우연히 마주치고 싶어도 볼 방법이 없네요. 연예인분들이 자꾸 집에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집에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레이디 제인이 답을 얘기해 줬잖아요. 만나고 싶어도 볼 방법이 없네요. 남들이 보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사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누군가의 관심사가 되고 게다가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모두가 그걸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큰 집에서 사는데 큰 집에 사는 게 꼭 거기 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외부 활동을 하기 너무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갖춰놓고 삽니다. 뭐 배용주 씨 같은 경우도 집 안에 뭐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조인성 씨 집이 아주 클 거 아니에요. 네. 아주 큰 집에 걸맞은 큰 식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뭐 도란도란 모여서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얘기를 재밌게 할까요?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네, 무슨 일을 이렇게 할까? 막내인 도경수 씨 같은 경우는 어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오늘 진짜 미소가 가시질 않네요. 그러니까 만개하네요. 힘이 나네 그냥. 막내인 도경수 씨 같은 경우는 배성우 씨 그리고 조인성 씨 등 이제 큰 형님 라인한테 인생 상담을 주로 좀 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도경수 씨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게 다들 한 연기하는 형들하고 맞아, 같이 맞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도경수 씨는 연기돌로도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들한테 연기에 대한 조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연기를 서로 얘기하고 도와주는 거는요, 제가 볼 땐 부수적인 거고요. 제가 항상 미는 게 있거든요. 인성하면 조인성이라고요. 조인성 씨 인성이 진짜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내리사랑이라고 아래로 다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김우빈 씨도 되게 깍듯하기로 유명하고요. 이광수 씨는 제가 같은 피트니스 클럽에 다니는데 거기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녀요.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운동을 제가 먼저 하고 있으면은 자기 오면 먼저 와서 얼굴 보고 꼭 인사를 건네주고 갈 때도 자기 간다고 인사해주는 건 이광수 씨가 유일해요. 형이든 동생이든 상관없이 먼저 인사를 해주고 그 안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좋아요. 맏형이 인사 깍듯이 하고 예의 범절 잘 지키는데 동생들이 껄렁걸 수 있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절친들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네. 이광수 씨가 이선비 씨랑 열애설이 이렇게 공식으로 나기 전에 이미 이 절친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아무래도 여자친구를 좀 자랑하고 싶었던 심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 남자가 여자친구를 자기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 소개했다. 이 우정은 굉장히 리스펙트. 리스펙트. 그렇죠. 존중할 만하죠. 왜냐면 그럼요. 남자들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를 웬만해서는 잘 소개 안 하잖아요. 왜요? 왜냐면 왜? 장난도 많이 치고. 그렇죠. 처음에 막 옛날 얘기도 막 꺼내고. 예. 짓궂게. 그리고 우정이 깨지는 게 가장 그 적절한 시기가 바로 연애와 결혼이거든요. 맞아요. 이 결혼과 연애 때문에 우정이 많이 깨져요, 솔직히. 뜸해지고. 김기방 씨 같은 건 고등학교 친구인데 결혼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조인성 씨 만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데리고 조인성을 같이 만나요. 셋이 우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캐릭터가 겹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예. 아마 이들의 우정은 조인성 씨가 그 중심에 있는 한 또 오랫동안 굳건하게 지켜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친해진 배우들이 또 있죠. 네, 바로 권율 씨와 동문들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또 한 명의 훈남 등장합니다. 바로 현빈 씨. 네. 오늘 40만 갖고 방송합니다. 네, 현빈 씨랑요 중앙대 연영과 동기인데 심지어 1학년 2학기 때 같은 집에 살았대요. 권율 씨하고 현빈 씨하고요. 네. 아, 근데 왜요? 또 제가 알기로는 권율 씨가 현빈 씨랑 살기 전인 1학년 1학기 때는 하정우 씨하고 한 집에 살았다고 하정우 씨하고. 같이 살 때 정말 하정우 씨가 청소랑 살림을 다 했대요. 와, 대단합니다. 네. 하정우 씨가 청소랑 형이에요. 형은 아니에요. 네. 형인데 왜 청소랑 살림을? 하정우 씨가 살림하고 그런 거 좋아했대요. 잘해요. 권율 씨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와. 하정우 씨가 선배인데도 그만 좀 있으면 알아서 납득이 됩니다 이제. 형 그만하셔도 돼요 하는데 알아서 두 분이 하정우 씨가 정말 그만큼 좋았대요. 친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권율 씨하고 하정우 씨가 댄스 팀을 같이 했었는데 그 댄스 이름이 바로 십자수입니다. 십자수란 댄스 팀을 했었어요. 이름이 십자수. 네, 거기 후배에는 아주 유명한 정경호 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난리 났네. 예, 그 댄스 팀이 정말 춤을 췄을 때는 체육대회 때마다 춤을 췄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난리를 쳤다고요. 너무 열광적이었어요. 아니 하정우 씨하고 정경화 씨하고 친해가지고 하정우 씨 감독의 그 영화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네, 정경화 씨가 주연으로 나갔었잖아요. 맞아요. 예. 제가 여대를 나와가지고 이런 게 연기로 인연을 맺은 또 다른 스타들이 있다고요. 네. 박서준 씨와 이제 절친들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박서준 씨가 최우식 씨랑 되게 친해요. 근데 이 모임 또 바람직하네요. 두 분이 이제 무명 시절에 K본부의 시트콤에 함께 출연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 친구 사이를 연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현실 친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뭐 박서준 씨의 그런 드라마에 최우식 씨가 또 우정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맺은 그 인연이 또 있는데요. 박서준 씨는 이제 박형식, 방탄소년단 B 이렇게 같은 드라마에 출연해서 끈끈한 인연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서로의 촬영장에 커피차를 보내주고 이렇게 훈훈한 우정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야, 박서준, 박형식, 방탄소년단 B 출연한 드라마가 화랑이란 드라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그래요? 지금은 모으기도 힘든 조합인데 차세대 인맥 대세로 떠오른 스타가 또 있죠? 네. 참 이 친구는 어린 나이에 이런 걸 또 벌써 사단을 만들었더라고요. 변요한 씨입니다. 변요한 씨. 일명 아예 변요한 사단이라 불리는데요. 변요한 씨를 중심으로 해서 친분 있는 배우들 위주로 모인 그룹입니다. 네. 이 남자 잘 나간다. 무지하게 바쁘다. 어떤 멤버가 포함돼요? 이쪽도 제가 뭐 미소 만개, 잇몸 만개 하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변요한 씨를 비롯해서 류준열 씨, 이동희 씨, 그리고 엑소 수호 씨가 이렇게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다들 연기를 잘하고 그리고 독립영화 쪽에서 뭔가 파워를 발휘했었던 굉장히 독립영화를 많이 찍었던 친구들이 좀 주축이 되어 있죠. 사실 뭐 이분들이야말로 현재 라이징 스타를 넘어서 충무로하고 방송국의 대세 중의 대세가 된 배우들 모임입니다. 라이징이죠. 이제 류준열 씨 같은 경우는 이 같이 친한 친구들에 대해서 뭐 배우가 되는 과정을 공유한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이분들은 이제 함께 커리어를 쌓으면서 성장을 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스타가 됐지만 그전에는 무명이던 시절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 무명 때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아마 더 끈끈해진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있어요. 같이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끈끈하죠. 그런데 유독 무명일 때 끈끈해지는 이유가 고생한 거 말고는 없을까요? 저번에 한 모 연예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사모임 보면은요, 왜 그리 다 보면은 결국은 무명 때부터 하지만은 결국은 잘된 사람들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명인 친구도 있대요. 근데 얘기를 하는 거를 그 친구들이 원치 않는데요. 왜냐면 같이 이름이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댓글 그런데 얜 누구야라는 게 달리는데 우리들끼리 있을 때는 상처가 아닌데 그런 걸 보는 걔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말 안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또 속내가 있더라고요. 제가 98년도에 김원희 씨를 처음 만났거든요. 네. 김원희 씨는 그때 정말 최고였어요. 아, 스타였죠. 정말 스타였죠. 뭐 이렇게 예능이든 드라마든 어디서든 정말 최고의 여배우였는데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저는 신인이었고요. 그런데 먼저 다가왔어요. 김원희 씨는. 그래서 저는 좋았죠. 오히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말 친구가 관계를 그때 같이 지내던 여배우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둘이 남았어요. 지금까지도 네. 끈끈하구나. 유준열 씨는요, 변요한 씨랑 동갑내기인데요. 영화 소셜포비아에 같이 출연한 것을 계기로 이제 친해졌는데요. 이동희 씨와는 영화 감시자들에 함께 출연을 했는데요. 근데 당시에 둘 다 무명이었기 때문에 출연 분량은 짧았던 편이었습니다. 네. 근데 수호 씨와의 조합은 정말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활동하는 분야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좀 있지 않나요? 사실 뭐 두 사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공과번 동기입니다. 근데 그 변요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의 반대가 심해서 일단 유학을 갔다가 군대 제대 후에 겨우 한예종에 이제 입학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동기가 바로 수호 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변요한 씨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런 평을 합니다. 그냥 새벽에도 슬리퍼 신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든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라고 정말 격이 없이 연예인, 인기, 뭘 다 떠나서 그냥 편하게 만나서 사담을 마구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라는 거죠. 저도 집에 슬리퍼 한 3켤레 준비해놨는데 연락이 없네요. 저도 이름이 슬리퍼랑 비슷한데. 아, 그리고 예, 비슷하네요. 예. 근데 그 남자들끼리 그 사단이 모여서 뭘 하죠? 그러면 남자들 거의 뭐 술 한잔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술은 많이 안 하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술 먹듯이 카페를 무려 4차까지 가서 계속 수다를 떠는 건데 오죽하면 이 카페인 때문에 손을 떨면서 집으로 간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커피를 많이 먹어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리고 오죽하면은 카페 영업 시간이 다 돼서 주인이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여러 번이라 이제는 아예 만날 때 24시 카페를 그냥 찾아서 애초에 그쪽에서 만난다. 이야.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수다 모임이네요. 예. 남자들은 보통 쉽지 않은데. 그렇게. 근데 뭐 조동아리 모임도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유재석 씨랑. 조동아리 제가 거기 대단하죠. 안 끼는 이유가 입에서 단내가 나고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같이 있으면 재밌어요. 시간이 가면 너무 웃기죠. 궁금해요.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집 담아요. 저도 사모임이 하나 있는데 아예 사모임에 이름을 붙여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박보검 씨 팬클럽에 가입한 여자 아줌마 모임이 있어요. 이야, 진짜? 죄송한데 그 예. 모임 한 자리 비나요? 예? 네. 예. 자리 비나요? 이거는 아줌마가 아니면 안 돼요. 예, 아줌마만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 누구가 있나요, 멤버에? 장영란 씨. 얼얼얼얼 미안하다. 예, 정경미 씨. 아유, 나 미안하다. 야, 심진아. 조양기, 뭐 김병아. 대부분 다 아주머니들이신데. 뭐예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네? 그 모여요? 모이죠. 모여서 박보검 씨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이제 박보검 씨 얘기하면 나오고. 아니 예술이 어느 정도였냐면 대단해. 그때 한참 그 박보검 씨의 그 구름이 그 드라마 한참 할 때 갑자기 심진아 씨가 아니 우리 단톡방에 그러는 거야. 언니 우리 커피차를 하나 사줘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박보검 씨한테 보내자고. 커피차 그 팬들이 아무도 연줄이 없는데 친구도 전혀 없는데 보내자며. 심진아 씨가 랄랄랄라. 야, 그러니까 하나같이 남편 사랑을 살았군요. 그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미모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 출신으로 알려진 레전드입니다. 김태희 씨, 오정현 씨, 이한희 씨로 구성된 서울대 스키부인데 일명 김태희와 아이들로 불리기도 했죠. 예. 네, 일단 어떻게 이렇게 모였어요? 와. 네, 그러니까. 김태희 씨가 대학생 때 스키를 좀 배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서 주장을 맡았다고 해요. 그리고 부원을 모았는데 그때 부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오정현 씨, 이한희 씨라고. 김태희 씨가 스키를 되게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대학 시절을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 2, 3학년 때
겨울 내내 강원도 스키장에서 부원들이랑 합숙 훈련을 하고 뭐 부연맹 대회에 출전을 했던 게 기억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스키장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랑 거의 제일 친한 친구가 그 연합 동아리 회장을 했기 때문에 김태희 씨 시절을 정확히 기억하는데 김태희 씨가 스키를 그렇게 잘 탄다기보다는 너무 예쁜데 사람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김태희 씨 때문에 스키부에 가입하려는 친구들이 꽤 많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이한희 씨, 오정현 씨도 너무 미인이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모일 수가 있죠? 네, 이쁜 사람들은 이쁜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리잖아요. 네. 그런데 예?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왜 이거를 왜 표정이 왜 그렇게 끄덕끄덕하세요?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이분들이 세상에 대회 출전해가지고요. 예, 상을 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습을 엄청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스키 교본을 주로 많이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슬로프를 뭐 리프트 안 타고 올라가는 등 아주 고강도 훈련도 했답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네, 스키부 시절에 차가 없었던 스키부는 히치하이킹을 항상 했었는데 트럭 운전사분의 도움으로 트럭 이제 뒤에 탄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히치하이킹을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역시나 얼굴 천재 김태희 씨 덕분이었다. 아무래도 그랬겠죠. 아니 내가 트럭 운전 기사여도 김태희가 이러고 있으면 저기요 사고 나요. 부담스러워서. 예. 이한희 씨가 이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출전에도 이 김태희 씨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출전하기 전 김태희 씨가 이한희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기 나름이다. 내 주관이 뚜렷하고 확실한 중심이 잡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삐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해주셨네요. 정말로. 와. 이 말에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얼굴도 마음씨도 곱네요. 약간 비꼬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고와서. 아유, 승질 나신 거 아니시죠? 곱디 곱네요. 이 승질 났네요. 네, 이번에는 영화 시상식을 보는 듯한 초호화 라인업으로 유명한 여배우들의 이 사모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송유나, 김혜수, 엄지원, 손예진, 오유나, 이민정, 동효진, 이정현 씨 등 한상의 여배우 라인의 박하나도 나중에 언젠가 꼭 아직은 안 있기를. 들어왔지만. 네. 그래요. 예. 레드카펫이 따로 없는 이 모임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사실은 뭐 같은 작품을 함께 찍으면서 친해진 멤버도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미용실을 다니면서 친해진 멤버들이 있어서 각자 다양한 계기로 이렇게 친해졌는데 야 이럴 거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뭉쳐볼까? 뭐 이래서 아마 약간 또 그룹 사이즈가 좀 커진 모임인 것 같습니다. 손예진 씨랑 이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손예진 씨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A가 B랑 친하고 B가 C랑 친하고 해서 뭐 친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친해진 그런 것도 있다고 하고 뭐 만나서는 진지하게 뭐 일이나 뭐 작품 얘기 막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되게 소소하게 그냥 수다를 떠는 정말 그런 모임인데 좀 손예진 씨가 평소에 굉장히 입이 무거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같이 일한 그 소속사 그런 분들한테도 이 모임에서 나왔던 얘기를 절대 외부에 발설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손예진 씨가. 네. 자, 작품으로 만난 인연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여배우 모임도 있다던데요. 네. 삶의 가장 찬란한 순간 하나였던 우정을 담은 영화 써니. 너무 좋았죠. 네. 그리고 이 써니, 영화 써니처럼 써니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써니 팬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써니 팬 모임. 네. 굉장한데요. 그때 출연했던 여배우들 있잖아요. 누구죠? 강소라, 심은경, 민효린, 천우희, 박진주, 김예원, 김민영, 김보미, 남보라 씨가 그 멤버라고 합니다. 멤버도 많네요. 네. 일단 이 써니팬 같은 경우도 만나면 밤 늦게까지 폭풍 수다를 떠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한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돈독한 우정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처음에 써니 나올 때만 해도 그 대표 스타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다들 그 기억들이 다들 잘 됐죠. 네, 이 여배우들의 우정은 민효린 씨의 결혼식에서도 빛이 났는데요. 2018년 민효린 씨와 태양 씨의 결혼식에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써니팸이.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고 부러운 게 사실은
이 방송을 하면서 만난 어떤 이렇게 모임이 그렇죠. 몇 명의 모임이 생겨도 그 중에 한 명만 조금 마음이 안 맞으면 이 모임 전체가 깨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우정을 지속한다는 건 이건 정말 리얼 우정. 그리고 신부 들러리가 네. 하나도 집순이라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슬프죠. 그렇잖아요. 들러리가 하나씩 우리 서로 해줄래요? 네. 친하지도 않은데. 이제부터 친해지면 이제부터 친해지면 이건 계약이죠. 친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아, 들러리 계약이에요. 짠하다. 이 프로그램 아니면 안 만날 거면서. 친구들의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오늘 연락처 받아요. 예. 연락처 지금 받아. 아니 지금 프로그램 같이 한 지가 언제? 아니 연락처를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서로 관심 없다. 안타깝습니다. 안 맞네, 안 맞아. 오늘도 안 받을 거예요. 사모임 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모임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있습니다. 바로 가수 바다 씨가 만든 이 모임인데 이 사모임의 이름이 요공단입니다. 요공단. 요공단. 이름도 요라네요. 이 모임의 특징은 바다 씨가 승인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가입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야, 요공단 그 뜻이 뭐죠 도대체? 왠지 공진단의 그러니까요. 약간 공단 그래서. 일단 뭐 기공체조 같은 뭐 중국 무술 뭐 이런 것 같아요. 요공단. 요공단은요 요술공주 단체의 모임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세일러문 같은 거군요. 네, 요술공주 단체. 우리들끼리 뭐 서로 의지하고. 공주님들이 많이 지겹게 잡수셨어요 이제는 나이를. 네. 잡수셨어요. 근데 원조 요정. 아 그렇구나.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우리들끼리 한번 즐겁게 잘 지내보자 하면서 이제 바다 씨가 직접 만든 모임인데 바다 씨의 본인의 전화번호 중에서 본인이 직접 멤버를 골라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좀 특이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요술공주 단체에서 요술로 뾰로롱 전화해서 소환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바다 씨가 특이합니다. 별나네요. 예. 네, 일단 요공단 멤버로는 당연히 바다 씨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정은지, 산다라방, 전효성, 지숙, 솔비, 차예련, 손예원 씨 같은 멤버들이 있습니다. 화려하네요. 특히 정은지 씨 같은 경우는 이 요공단에 가입할 당시에 바다 씨가 너는 요정 계보를 이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요정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바다 씨에 의하면은요, 평소 가까이 지켜보면서 정말 그런 착한 친구들만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이런 인성이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해요. 특히 여자 연예인들이 모임에 시샘이 많은데 이런 거 없는 사람들만 모였다는 것이 바다 씨의 주장입니다. 주장이군요. 정확하네요. 일방적인. 네, 멤버인 솔비 씨도 이 멤버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뽑아서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생일이나 음반이 나오면 다 같이 축하해주고 홍보해야 하니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 모임의 허점이 이제 바다 씨가 직접 멤버를 고르고 본인의 의지로 넣기 때문에 리스트에 넣기 때문에 본인이 그 들어간 회원이 모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신세경 씨는 외모가 요공단에 딱 어울려서 바다 씨가 넣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요공단인지 모른다고. 네, 아직도. 네. 자, 의외의 조합이 모여 환상의 조화를 내는 모임도 있습니다. 연령대부터 일하는 분야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어벤져스급 라인업을 가진 사모임이 있다고요. 그럼요. 어벤져스 라인업이 모여 있습니다. 멤버들을 말할 테니까 어떤 공통점으로 뭉치게 되는지 여러분 맞춰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보아 씨, 장혁 씨, 송중기, 샤이니, 민호 씨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비주얼 멤버인가요? 단무지 비주얼. 네. 자, 아닙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네. 손현주 씨가 나옵니다. 네? 유해진 씨, 고창석 씨, 마동석 씨까지 추가됩니다. 어렵죠? 운동 모임 아니에요? 운동 모임 아니에요. 볼링, 보아 씨. 헬스, 헬스 모르십니까? 골프. 네. 골프 아닙니다. 독서.
바로 진짜 모르겠다. 낮을 가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낯을 가리는. 낯을 가려요. 뱀파이어야? 낯인가요? 낯을 가려요. 낯을 가리는 네, 모임인데 이 모임 탄생의 이름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초기 멤버들이 모이면은 편하게 얘기할 때까지 30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이름이 낯가림이라고 합니다. 예, 재밌죠, 낯가림. 제가 여기 가야겠네요. 아, 멤버들이 모이면 30분 동안 모일 때마다 서먹서먹해서 말을 그렇죠. 네. 예. 뜸을 드려야 돼요, 뜸을. 네, 일단 마음이 맞는 신기하다. 사람들끼리 술이나 편하게 마시자라는 의미로 결성한 모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비를 걷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한다고 해요. 아, 좋네요. 네, 낯을 아, 그렇게 그래요? 가리는데 모임이 그렇게 정기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모임이 오래가는 비결이 있어요. 보아 씨가 총무거든요. 근데 보아 씨 말에 따르면 묶인 돈이 많아서래요. 돈이 많이 쌓이죠. 네. 재정비가 많으니까. 네, 일단 이제 모임이 잡히면 그 단체 방에다가 올리고 뭐 술값은 회비로 계산을 한대요. 근데 회비를 걷는 게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래서 안 내면 독촉 전화를 하기도 한대요. 독촉 전화까지 보아 씨가 하면 내야죠. 엄격합니다. 사채 전화는 받아봤어도 아니 모임 회비 안 그 냈다고. 회비 독촉 전화를 한다고? 와. 재밌다. 그래도 보면 이들은 이 모인 돈을 정말로 알뜰하게 잘 쓰는 게요. 각자의 촬영장에 커피차를 보내거나 또는 마동석 씨 동생의 결혼식에는요. 단체 이름으로 화환도 보내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알뜰살뜰히 챙기는 모습인데 주목해야 될 건요. 이런 모든 게 따로 돈을 걷는 게 아니라 모두 회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담이 없는 거죠. 야, 이게 얻어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아쉽지만 못 갈 것 같습니다. 부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회비 때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슬리피 씨처럼 그 스타들의 사모임에 끼고 싶거나 아니면 황금 인맥을 가지고 싶다 하면 이분을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누굽니까? 인맥이 탄생하는 성지로 유명한 곳.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어디야? 어디죠? 어디야? 갈 거야, 우리. 방문하기만 해도 황금 인맥이 막 탄생한다는 핫플레이스. 어디야? 갈 거야? 나래바입니다. 나래바! 한 번도 못 갔네, 거기를. 나래바 같이 가야 돼. 내가 인맥이 많이 들었어요. 예. 나래 씨 집에 있는 거잖아요, 나래바가. 네. 그렇죠. 예. 방송에도 많이 그렇죠, 나왔었죠. 소개됐고.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된 걸까요? 네, 박나래 씨는 K본부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는데 거의 10년 동안 무명 생활을 겪으면서 굉장히 좀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때 본인이 선배들, 동료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 도움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자, 신세를 갚고자 해서 본인이 손수 안주도 만들어서 먹이는 이 나래바를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이 나래바의 핵심은 바로 이 박나래 씨의 음식이거든요. 이 나래바에 가면은 풀코스로 음식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박나래 씨가 손맛으로, 이 손으로 음식을 참 많이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손으로 이렇게 요리해서 입에다 떠다 먹여주는 거. 요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머니가 식당을 해서 그렇죠. 손맛이 예. 있잖아요. 요리도 예. 잘하고 예. 나래바를 방문한 지금까지 손님 수만 해도 앞서 소개했던 사모임처럼 이제 매번 같은 멤버들이 아니기 때문에 60-70명에 또 달한다고 하는데 연예인만. 네네. 그 중에 이제 워낙 절친인 장도연 씨, 뭐 김지민 씨, 그리고 김영희 씨가 이제 단골 손님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단골이 그 정도예요? 네네. 안 가도 되겠네. 이 나래바가 초창기 생겼을 때 이제 저는 타 방송국인 저도 알았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근데 나래바가 그 남자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공동묘지와 같이 곳으로 유명했어요. 왜냐? 박나래 씨가 그때 당시에 방송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나래바를 운영했습니다. 끝도 없이. 그래서 거기 한번 제표 들어가면 사색이 돼서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뭐 남자 개그맨 중 베스트 5 중에 저기 가지 말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서진 씨가 그 나래바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방문 당시에 이서진 씨가 약간 투덜이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안주가 빨리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투덜투덜 하니까 박나래 씨가 야밤문주를 준 거예요. 귀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귀한 건데 이서진 씨가 이게 뭐냐, 네. 효과가 있느냐, 뭐 그러는 그날 그걸 한 통을 다 비우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재방문하겠다.
있다라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성훈 씨 같은 경우도 친한 동생의 제안으로 우연히 발을 들이게 됐는데 그 뒤로 단골이 됐다고 하고요. 윤균상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나래바의 단골이래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비밀이 없을 정도로 방송에 나와서 나 이거 말해도 돼? 나 이거 진짜 말한다 라고 서로 협박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친분까지 아는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다니엘 씨도 나래바가 뭐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서 박나래 씨가 다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야, 대단하다. 음성 지원이 되는 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저도 가고 싶어하는 핫플레이스 나래바. 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러는지 가보신 분 있으세요? 이 중에 저 예전에 나래 씨가 몇 번 초대를 했는데 예. 제가 술을 못하니까 미안하다, 나는 술을 못해서 하면서 몇 번 거절을 했어요. 저도 똑같아요. 맞아요. 저도 가끔 연락이 왔었거든요. 뭐 초저녁인데 이제 뭐 혀가 꼬여서 오빠 어디야? 그렇게 한 두 번 못 갔는데 두 번 딱 전화 오고 그때부터 연락. 네, 맞아. 지금 권리금이 많이 올랐어요, 나래바가. 아유, 이 나래바가 어마어마한 게요. 일반적인 부동산으로 매물이 나왔다고 기사가 난 건 최초일걸요? 나래 씨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원래 나래바가 있던 그 집에 빠졌거든요. 이게 부동산으로 매물이 나왔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사진이 나오잖아요. 네. 그 중에 나래바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나래 씨가 새 들어 살던 집이 이제 나래 씨가 빠지고 매물로 나온 거죠. 그 망원동에 있는 빌라. 그래서 그렇죠. 그게 기사화됐어요. 나래바 그대로 놔두고 나래바 매물 나왔다. 이게 기사였다니까요. 대세입니다, 박나래 씨. 그만큼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대세예요. 됐어요, 나래바가. 네, 이번에는 연예계의 소문난 페피들과 인맥을 패션 피플. 쌓을 수 있는 핫라인 사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멤버들이 정말 화려한데요. 한예슬, 려원, 손담비, 야. 공효진, 그리고 모델 강승연, 소녀시대 수영, 심은진, 소희 씨 등 소위 파티를 사랑하는 절친들의 모임입니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좀 굉장히 많이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 멤버들의 생일이라던가 뭐 크리스마스라던가 이런 어떤 날이 되면 본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 콘셉트에 따라서 뭐 의상, 메이크업 이런 걸 세팅을 하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좀 많이 회자가 됐었던 그런 모임이었어요. 소위 막 힙하다 그러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그 SNS 통해서 매번 그 정영원 씨 생일 파티에서 블링블링한 컨셉, 뭐 벚꽃 컨셉, 맞아요. 오마주 컨셉 이렇게 해서 그 컨셉별로 굉장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게 꾸며가지고 SNS에 사진을 많이 게재를 해서 그게 화제가 많이 됐죠. 아니 근데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고. 그렇죠. 친구들하고의 그 추억을 평생 멋있게 예쁘게 재미있게 이렇게 남기는 그런 파티 괜찮네요. 나중에 좀 나이 들어서 야 우리 저때 정말 우리의 우정 너무 빛나지 않았니? 뭐 이렇게 수다 떨면서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그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그냥 어떤 뭐 모여서 술 마시고 즐기자, 뭐 우리들께 어떤 우정 나누자, 요 정도에서 끝나면 사실 그 모임이 아주 오래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매번 모이지 않는 경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특히 이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걸 그렇죠. 갖고 모이면 그 파티 자체가 재미있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관심 가져주고 뭐 이런 재미들이 아마 이 패션 피플들이 모이는 그 파티의 테마가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이렇게 하나의 특별한 주제 갖고 만나는 건 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요즘 성덕이라고 해서 성공한 덕후라는 말이 유행인데 흔히 예전에는 좋아했던 연예인을 실제로 만나거나 할 때
성덕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대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성덕 스토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연예인이다 보니까. 사실 예. 저는 H.O.T의 굉장한 맞아요. 팬이어서 완전 클럽 H.O.T. 클럽 H.O.T였는데 그 중에서 또 특히 토니 씨의 토니 씨를. 정말 오랜 팬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네, 때부터. 네. 근데 데뷔하고 나서 운이 좋게도 방송에서 만나 뵙고 그리고 나중에 토니 씨가 제 앨범에 피처링까지 해주셔서 진짜 성공한. 진정한 성덕이죠. 야, 손희안 씨는 산드라박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죠? 눈물 나네요. 예. 한 번 오빠는 제 마음속에 영원한 오빠입니다.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TV에서 그 같이 연기를 하고 싶었던 배우 선배님들이랑 연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정말 성덕이잖아요. 그거는 같이 또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유집태 선배님이랑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스크린에서 보던 대스타였는데 막상 연기를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너무 멋있어서. 유부남인데도.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진짜 멋지잖아요. 효진 씨 얘기 한마디 하시죠. 네. 둘째, 순산하세요. 팬심으로 네네. 정말로.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오랫동안 팬이었다가 단순한 지인이 아닌 절친이 된 스타가 있다고 해요. 팬에서 절친이면 성덕 중에서 그 가장 높은 단계 아니에요? 그렇죠. 성덕 오브 성덕인데 그렇죠. 그 영광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사실 손흥민 선수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웅이잖아요. 영웅. 네. 연예계에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그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대세 배우 여기 오랫동안 팬이었다가 단순한 지인이 아닌 절친이 된 스타가 있다고 해요. 팬에서 절친이면 성덕 중에서 그 가장 높은 단계 아니에요? 그렇죠. 성덕 오브 성덕인데 그렇죠. 그 영광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사실 손흥민 선수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웅이잖아요. 영웅. 네. 연예계에도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그 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대세 배우 유준열 씨. 유준열 씨의 축구 사랑은 아주 유명한데요. 축구를 근데 희한하게 보러 해외에 나갈 때마다 자꾸 의도치 않게 해외 매체에 잡혀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연쇄 포착마입니다. 자꾸 연쇄적으로 포착이 된다고. 의도하지 않아도? 네, 그냥 외국에서 이렇게 사진 찍혀 나왔는데 수많은 관객 중에 유준열 씨가 이렇게 경기를 보고 있는 이런 사진들이 자꾸 거기서 왜 나온다니까요. 나와 이렇게 했고. 그렇죠. 근데 그만큼 본인이 손흥민 선수와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날아가서 직접 직관을 하는 거예요. 그 류준열 씨가 이제 영화 최근에 개봉을 했잖아요. 그 영화에 네, 손흥민 씨가 또 특별 출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네, 영화 내에 나와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류준열 씨가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되게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이제 직관을 하러 가는 그런 열정을 보여줬거든요. 또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관중석에 있던 이제 류준열 씨를 향해서 뭐 하트 세리머니를 하트요? 네, 하트 세리머니를. 그런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직후 귀국해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유준열 씨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절친을 넘어서 전생의 부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뭐 하트도 날리고. 정말. 귀국하자마자 만나고. 진짜 손흥민 선수가 하트를 날 정도로 서로가 예. 좋아하는구나. 예. 네. 그러면은요, 유준열 씨하고 손흥민 씨하고 첫 만남이 혹시 축구 경기장이었나요? 네, 아닙니다. 두 사람은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서 빨리 친해지게 됐는데요. 류준열 씨가 워낙 축구 매니아인데다가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빠르게 좀 친해졌다고 하고요. 두 사람의 성격이 정말 잘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해서 빨리 절친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류준열 씨 입장에서 조금 질투가 날 수도 있겠는데 손흥민 씨가 워낙 연예계 인맥이 또 좋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분 하나하나 다 대단합니다. 박서준, 김준수, 크러쉬, 지코, 유승호, 에릭남, 윤아 씨 등 이들 모두 사실상 어찌 보면 성공한 덕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또 재밌는 일화를 들었는데 크러쉬, 류준열, 손흥민 이 세 사람이 축구 롤플레잉 게임을 자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게임에서 팀을 꾸릴 때
꼭 본인 캐릭터를 포함을 시키고 골을 넣을 땐 꼭 손흥민 캐릭터로 골을 넣는다고. 재밌다. 바라보고 뭐 응원만 하는 팬에서 이제 게임도 같이 하고 현실에서 막 투닥투닥 이런 절친이 된 류준열 씨 그리고 손흥민 씨 정말 두 사람이 인연은 인연인 것 같아요. 네. 덕후 스타 중에 단연 으뜸은 이분입니다. 케이블 채널에서 방송했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 중에 한 분인데요. 네. 이분을 딱 원픽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만나셨다고 해요. 사실입니까? 홍석천 씨가 주인공이에요? 예. 아니 저는 이제 뭐 그 프로듀서 101을 쭉 지켜보면서 옹성우라는 친구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이제는 가수로서도 훌륭할 제목이지만 사실 드라마나 연기자로도 굉장히 잘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했는데 드디어 제가 라디오 하는 중에 이제 만나게 돼서 사진도 찍고 뭐 아니 근데 저 사진도 근데 사실은 옹성우 군이 앞으로 많이 나와준 거예요. 되게 감사하게 제가 계속 뒤로 가라고 했는데 앞으로 나와준 겁니다. 마음 순수가 그래요. 아니 근데 실제로 저렇게 만나보니까 기분이 어떻든가요? 복도에서 봤는데 제가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그냥 보통 같으면 이럴 텐데 맞아, 최애를 보면 이렇게. 그렇게 네. 돼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옹성우 군이 이미 다 알고 옹성우 군이 저 형님이 맨날 방송에서 내 얘기 하니까 아유, 마주치고야 말았네. 그러니까 근데 옹성우 씨는 실제로 초반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진짜 가면 갈수록 잘 되더라고요. 그럼요. 이제 막 광고부터 뭐 해외 팬미팅 잘 끝냈고 이제 드라마 주인공으로 곧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소속사 무슨 매니지먼트를 맡고 계신 것 같아요, 옹성우 씨. 오해하지 마시고 옹성우 화이팅! 네, 홍석천 씨와 옹성우 씨처럼 24살 차이 띠동 것보다는 덜하지만 거진 아이를. 네, 16살 차이를 극복하고 진한 우정을 이어가는 스타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있습니다. 한 과거 프로그램에서 이문세 씨의 영원한 팬이다라고 밝힌 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문세 씨와 무려 16살 나이 차이가 나는데 그 스타의 정체는 바로 한고은 씨입니다. 한고은 씨가 데뷔 첫 프로그램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문세 씨라고 지목을 했고 그때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에 별밤지기 이문세 씨, 저는 잘 모르지만 이문세 씨는 너무 유명하시고 노래는 너무 제가 좋아하는데 이문세 씨 팬이 아닌 분 사실 여기에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문세 씨의 앨범은 뭐 첫 곡부터 마지막 곡까지 다 뭐 명곡이고요. 셀러였어요. 또 리메이크도 많이 되고. 그럼요. 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죠. 네. 떠나지 얼마 전에 그 이문세 씨가요. 영혼의 단짝이었죠. 작곡가 이영훈 씨의 11주기 때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만 모아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제가 갔었어요,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데 특유의 감성과 그 분위기 있잖아요. 진짜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사람들이 흘리더라고요. 나 딱 노래 끝났는데 눈시울을 적시고 막 닦는 사람들 보면서 예전 추억이 이게 잠겨서. 진정한 스타구나. 몸에 오히려 힘을 쭉 빼고 편안하게 부르는데 더 빠져드는 그런 느낌. 이문세 씨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바람 소리마저 너무 조용한 하늘 사랑 그렇게 보내네. 근데 이제 한고은 씨가 사실 알고 보면은 되게 조용하고 좀 낯을 가리는 그런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치열한 어떤 연예계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그때 이문세 씨가 옆에서 많이 다독여주고 끌어주고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네, 한고은 씨가 약간 그 뭐 걸크러쉬 그리고 뭐 털털한 매력이 있지만은 또 의외로 굉장히 여리고 여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데뷔 초창기 때 자신이 힘들었을 때 이문세 씨가 굉장히 많이 챙겨줘서 고마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일까요? 이제 한고은 씨는요, 이문세 씨의 모친상 소식을 들었을 때 장례식장에 가장 먼저 달려와서 끝까지 지켜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문세 씨 콘서트에는요, 본인이 가수가 아님에도
무대 위에 올라서 기꺼이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가수로서 이 한고은 씨 같은 팬분이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들을 보는 우리 정일 편집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훈훈하지 않습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정말 그 16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우정을 지금 실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그 사람이 가장 감동할 때는 뭐 기쁜 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같이 또 위로해 줄 때가 가장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아마 이 두 분의 사이는 앞으로도 꽤 오래 유지되지 않을까. 나이와 성별을 초월한 그런 우정이 아닐까. 네. 지금까지는 스타 인맥의 좋은 예를 알아봤는데요. 네. 혹시 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뭐 인맥을 좀 본 스타 저는 뭐 양세형 씨로 좀 가봅니다. 네. 워낙 뭐 실력이 있지만 군대 가기 전에는 개그맨들 인맥이었거든요. 특히 저랑 많이 놀았어요. 네. 저희 집에서 매일 자고 그랬던 애입니다. 근데 군대에 갔다고 나서 거기서 인맥을 만납니다. 이진욱 씨, 뭐 이동욱 씨, 싸이, 토니안 이런 이런 걸 만나면서 갑자기 군 제대하고 난 뒤에 굉장히 그 이제 좀 뭔가 A급들하고 좀 인맥을 쌓으면서 버라이티 나가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면서 인맥에 좀 약간 조금은 덕은 받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스타들이 사모임을 통해서 쌓은 인맥과 사모임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공개되거나 그들의 에피소드가 공개되기도 하는데요. 네. 자, 이 중 훈훈한 모임인 만큼 훈훈한 에피소드로 인맥의 좋은 예로 대표되는 스타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얼굴도 훈훈한데 마음까지 훈훈한 스타들이 대거속한 사모임에 정석 같은 모임이 있다던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죠? 네, 2010년이죠. 한혜진 씨가 S본부 연기대상 이제 시상식에서 하미모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하미모가 누구야? 하미모가 누군데? 막 이랬던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미모라는 것은 한혜진 씨를 주축으로 해서 하나둘씩 모인 소모임인데요. 정말 멤버 구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엄지원, 박수진, 오유나, 김성은, 한지혜, 이소연, 정혜연, 유선 씨 등 유명 여배우들이 다 모인 모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한혜진 씨는 배우 한혜진 씨. 네, 그렇죠. 엄지원 씨 아까 전에도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 또 있네요. 네, 겹칠 수 있죠. 왜냐면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녀들의 모임이라서 또 컨셉이 확실히 있습니다. 나불띠네요. 정말 다들 한 미모하는 분들만 모였고요. 이 정도면은 뭐 비주얼이 가입 조건인가 싶을 텐데 하미모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주얼이 가입 목적이 아닙니다. 레이제 씨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모임의 조건은 이 무슨 의미죠? 미모가 된다는 거죠. 네. 한미모의 결정 취지는 서로 응원하며 성경 공부를 하고 선행을 하자는 데 있다고 봅니다. 네, 착하게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신선하네요. 봉사하겠다. 예. 그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공통 분모가 이들의 그 연결고리인데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가고요. 좋다. 서로의 연애 활동을 응원해주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꼭 한다고 합니다. 성경 공부를. 네, 멤버들의 결혼식에서도 이분들의 그 우정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혜진 씨의 부캐 주인공이 바로 엄지원 씨였고요. 1년 후에 엄지원 씨의 결혼식에서는 멤버들이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요. 박수진 씨 결혼 전에 브라이덜 샤워를 할 때 모두가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파티에. 사실 이 매년 겨울 연탄 나르기, 독거노인 돕기 그리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는 자선바자회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수익금 일부를 NGO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를 해서 학대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야말로 사기네요, 진짜. 그런가 하면 여기 대놓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 있다고요? 네, 바로 따뜻한 사람들의 모임, 줄여서 따사모인데요. 따사모. 들어봤어요, 따사모. 네. 따사모. 되게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연예인 봉사 단체입니다. 이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선한 어떤 바이브가 있네요. 약간 그렇죠. 바이브. 느낌이 있다. 네. 근데 거기 따사모에는 어떤 멤버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 멤버로는요, 김원준, 김원희, 소유진, 김정은, 이본, 류시원, 김보성 씨, 그리고 한다감, 한은정 씨가 개명을 하셨죠. 이분들이 속해 있고요. 여기 핵심 멤버는 따로 있습니다. 이분이 계시니까 이 모임이 존재한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분은 어떤 바로 분이죠? 이분이십니다.
따사모에는 어떤 멤버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멤버로는요, 김원준, 김원희, 소유진, 김정은, 이본, 류시원, 김보성 씨, 그리고 한다감, 한은정 씨가 개명을 하셨죠. 이분들이 속해 있고요. 여기 핵심 멤버는 따로 있습니다. 이분이 계시니까 이 모임이 존재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분이 어떤 바로 분이죠? 이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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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사모예요? 아, 따뜻합니다. 오늘 왜 아니면 연예계 황금 인맥 다 홍석천 씨가 연결이 돼 있는데 오늘 안 나와서. 아니 근데 우리 뭐 따사모 하나 막 따사모. 얘기할 때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더니 원래 봉사 좋은 일을 하는 모임이어서 그게 크게 남이 모르게 해라.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모르게 사실은 이 따사모라는 게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대한민국의 탑 스타들만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고 그때는 가입이 돼 있었나요? 저는 그때는 이제 자격 조건이 안 됐죠. 아이고. 워낙 탑 스타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뭐 장동건 씨를 비롯해서 뭐 대한민국의 최고의 탑 스타들만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잠시 이제 명맥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제 부활한 모임인데 가입 조건이 뭐 따로 있을까요? 따뜻해야만 하는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함께 하자라는 거에 뜻을 같이 하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같이 실제로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매년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데요. 출연료 일부를 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년소녀 가장을 돕거나 홀몸 어르신 돕기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없는 그 아이들 방문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는 아이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그냥 몰래 해요. 너무 정말 이럴 때 보면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이고,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선행을 베푸는데요. 작년에는 장애 아동을 위한 물품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는 어떤 첫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지난달에 경기 남부 일시 아동보호소에 그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또 회원들이 가서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모임을 굉장히 높이 사는 게 뭐냐면 그냥 뭐 이렇게 돈을 보낸다든가 자기 시간에 맞추기보다는 정말 그들이 필요한 시간 있죠. 이를테면 크리스마스 날.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있어주기야 할 그럴 시점에 가더라고요. 저는 뭐 그걸 보면서 와, 이 모임은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처럼. 진짜 건전한 대학교 뭐 동아리 같은 느낌. 맞아요. 그렇죠. 자, 진짜 이런 모임이 계속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게 뭐 이게 원하신다면 저 연예인분들이 좀 힘을 좀 모아서 좀 함께 참여했으면 더 많은 좋겠네요. 분들이. 진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제적인 모임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연예계 미친 인맥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연예인 여러분,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함께 잘 지켜나가길 바라면서 인맥에 울고 웃는 스타들, 그들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다음 주에도 더욱 솔깃하고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